나도 할 수 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 학습용 콘텐츠 제작 노하우. 연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원격 수업 준비에서는 실시간 원격 수업 전에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PPT 기반의 동영상 강의 제작에서는 컴퓨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PPT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활용에서는 앞서 제작한 영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시간 원격 수업 준비. 실시간 원격 수업을 위한 통신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인터넷 통신의 원리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통신은 정보의 생산과 흐름 시점이 동일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비실시간 통신은 정보의 생산과 흐름 시점이 서로 다른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방향 통신은 정보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된 방식입니다. 즉,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단방향 통신과 반대로 양방향 통신은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들은 다시 실시간이며 단방향이거나 실시간이며 양방향과 같이 서로 혼합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최종 목적하는 방식은 바로 실시간 양방향 또는 실시간 쌍방향 통신에 기반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원격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인터넷과 송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을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업 자료입니다. 문서, PPT, 사진, 동영상, 소리 등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수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화면 녹화용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수업 진행을 위한 하드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PC나 스마트 기기, 카메라, 마이크, 태블릿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실시간 방송을 위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스트리밍 장비 또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합니다.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어렵지 않게 구하거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녹화용 소프트웨어와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화면 녹화용 소프트웨어는 옥캠, 반디캠, 곰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에는 베가스,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등이 있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한 하드웨어에는 PC나 스마트 기기, 카메라, 마이크, 태블릿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는 유튜브 계정이나 트위치 계정이 있어야 하고 스트리밍 장비 또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에 앞서 먼저 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의 주소를 이용하면 해당 문서를 편리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범위가 넓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작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많은 양의 공유 저작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및 일러스트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는 유튜브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과 음향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파일을 제외하면 방대한 양의 음악과 음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꼴 자료입니다. 특히 글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나 공유마당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쉽게 제작하여 사용하기 힘든 자료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라 하더라도 저작권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PPT 기반의 동영상 강의 제작. 지금부터는 PPT 자료를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 화면을 녹화함과 동시에 목소리를 녹음하는 도구에는 첫째, 오캠이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정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디캠은 평가판에서 배경에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다소 불편하며 이 역시 정품을 구입해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곰캠은 PPT를 활용한 강의 녹화 기능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버전의 경우 기능에 제한이 있고 교육기관에서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편리한 외국 프로그램도 다수 있으나 사용이 어렵거나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기존에 제작해 놓았던 PPT 형식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필기, 설명 음성 등이 포함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PPT 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다만 오디오 녹음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고 인터넷 등에 탑재할 때 PPT에 포함된 미디어 자료의 저작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에 포함된 엑스박스 게임바를 이용한 화면 녹화 방법입니다. 윈도우즈 10에 포함된 엑스박스 게임바는 PC 게임상에서 캡처, 녹화, 채팅, 게임 방송 등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엑스박스 게임바는 반드시 게임이 아니더라도 PC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바를 이용한 화면 녹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OBS 스튜디오를 이용한 화면 녹화 방법입니다. OBS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PC 화면 녹화 및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소스를 장면에 배치하여 스트리밍 방송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OBS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잘못 녹음이 되었거나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자막이나 관련 자료, 음향 등을 추가하면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곰믹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는 정품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용법 소개를 위해 무료 버전을 이용해 시연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활용. 유튜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동영상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동영상을 탑재하여 전 세계에 공유한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UCC의 등장과 폭발적인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PC, 스마트 기기, TV 등 다양한 장치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4K, 8K 고화질 동영상을 지원하며 360도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사용자가 웹캠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다수의 시청자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스트리밍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만으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다양한 활동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기 놀이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팀에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팀을 구성하여 동시에 게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적당한 촬영 장비와 전송 장비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함과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이 인터넷 영상을 체육관 빔 프로젝트에 띄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다른 팀들의 영상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없도록 공개 상태를 설정하여 학교 내에서만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교내 방송 및 수업 활동 등에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트리밍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원고 및 수업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튜브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단계입니다. 스트리밍 정보를 설정하고 시간을 예약하거나 썸네일 이미지를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나 마이크와 같은 장비를 설치하고 스트리밍 진행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스트리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스트리밍이 끝나면 저장된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OBS와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운영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 시청자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이와 같이 각기 고유 주소를 갖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달이 쉽지 않고 영상을 수정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면 주소가 다시 변경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축 주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유튜브 영상 주소를 내가 원하는 유의미한 주소로 변경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면 이해가 쉽고 연결된 영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채널 페이지를 잘 구성하여 채널 방문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